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전 시간에 중국의 경제지표 충격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주식 투자를 참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 증시에서 버티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끝까지 버티면서 극복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중요한 것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고 했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시장 대응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지금 종목 대응이 중요할까요? 시장 대응이 중요할까요? 저는 시장 대응이 앞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고, 제가 오픈 채팅방, 카톡방에서 드리는 내용, 의견만 잘 참고하셔도 또 오늘 오전에 반짝 상승에 또 매수를 하시는 실수로 또 물리지 않으실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는데요. 자, 이 연준 긴급 금리 인하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한 충격 결과, 자, 그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영향을 주었던 공매도 금지 그런 부분으로 막을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기술적인 흐름에서 다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전달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제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CDS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이 보시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많은 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준의 또다시 긴급 금리 인하 요 부분, 1% 인하를 하면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시작. 그리고 밑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다룬 것 같아요. 오늘 증권방송이나 여러 뭐 매체를 통해서 요 부분은 많이 안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금리 인하한 건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권 보유 7천억 늘린다는 방침, 요것도 다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죠. 국채 보유 최소 5천억 달러, 주택 저당 증권 최소 2천억 달러, 그리고 16일부터 370억에서 한 400억 달러 매입 시작하겠다. 그 부분은 뭐 언론에 다 보도가 된 내용이고, 제가 보는 중요한 내용은요, 이거예요. 대형은행 단기 유동성 비율 조정 시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기업 대출 지원 등을 위해서 은행과 유동성 규칙의 유연한 대응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유연한 대응을 추진하겠다. 대형은행의 단기 유동성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자로 LCR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최저 수준이 100%예요. 100%. 그러니까는 100만원 빌려주면 100만원 가지고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근데 이를 밑돌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 거예요. 그러면 떼일 수 있는 신용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 거죠. 떼먹힐 수 있는. 그리고 앞서서 지난주 ECB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일부 자본 요건 미달을 용인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카톡방 장전시황에 다 전달해 드린 내용입니다. 충분한 자본 유지하기 위한 기준, 요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일부. 그것은 자본 완충,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약해지는 요인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좀 간략한 히스토리 설명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페드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에서 1월 30일, 현지 시각입니다. 은행이 벤처캐피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어요. 현재 미 은행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는데 벤처캐피탈 펀드는 투자금지 대상에서 빠진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을 연준이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냐 하면, 은행들이 이미 스타트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변경으로 벤처캐피탈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가능해진 것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변화는 안전성, 건전성 측면에서 부합하며 볼커 룰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하지만 작년 8월에 또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통화감독청이 은행의 60일 이내 단기 거래를 조건부 허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은행권의 대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 레이얼 브레이너드라는 연준 이사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실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재무부 차관을 지냈던 사람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정책에 좀 반대를 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볼커 룰의 핵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다시 고위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그러면서 올해 1월에 그 벤처 캐피탈 펀드의 투자 요 부분 규정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볼커 룰이 뭐예요?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도드 프랭크법의 핵심 규제안이죠. 금융기관들이 자기 자본으로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좀 훼손되는 것 아니냐라는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1월 연준은행이 벤처캐피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을 했고, 2019년 또 이 부분이 연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죠.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 그 2019년 6월 어떤 조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냐면, 두 자릿수 실업률, 주식시장 50% 급락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6월에. 그 당시에 1차, 2차 테스트 다 통과를 했어요. 대형 은행들이. 그리고 이 개정된 연준 규정에 따라서 올해 작년에 18개 대형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다 통과를 했고, 올해는 17개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을 예정인데요. 자, 이 부분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연준에서 유동성 공급, 7천억 규모의 채권 매입, 이제 370억에서 400억 달러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을 때 한 2달여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것 아니다, 한시적이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거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 영상 보시면 CDS 신용파산 스왑 해가지고 은행 주가지수는 급락을 하고 CDS 프리미엄은
급등을 하는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올려드렸죠. 자, 조회수가 80회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중요한 내용이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셔서 조금 그렇긴 한데, 영상 시간이 길다고 해서 끝까지 안 보시면 안 돼요. 중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이런 자료를 매주 받아본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보여드렸던 것은 3월 6일 기준이죠. 3월 6일 기준. 이것은 3월 16일 13일 기준입니다. 13일 기준이고, 자, 그때 보여드렸을 때 77까지 올라갔다. 미국 평균이 77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여드렸는데 122까지 치솟았어요. 전주 대비 무려 45가 올라갔습니다. 45. 무려. 그리고 유럽도 문제죠. 예, 유럽도 53에서 79까지 26이 올라간 상태이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한국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9 됐습니다. 전주 대비 14 올라갔고, 중국도 올라갔어요. 24. 근데 가장 양호합니다. 한국이 가장. 전주 대비 9 올라갔어요. 9. 45. 그럼 미국의 절반 이하예요. 한참 미치죠. 유럽의 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올해 6월에도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연준의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들 해서 제가 오늘 카톡방에도 믿고 가는 연준의 자산 매입. 사실 연준만 자산 매입을 하는 게 아니죠. BOJ 그리고 ECB도 자산 매입. 자, 이런 부분들이 신약 재창출, 이런 부분도 간략하게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장전시황에 반딧불 같은 희망을 걸어본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신약 재창출을 통한 신약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유동성 공급으로 또 정책 수정으로 버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제가 전달해 드리는 장전 시황도 중요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더보기 누르셔서 카톡방 링크 클릭하시고 2727 누르셔서 입장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시장 관점, 제가 파악하는 시장 방법,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존 템플턴의 그 명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최고로 비관적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최고로 비관적인 때를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명하게 잘 버티셔서 이 어려운 증시 극복해내시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